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어저께 갑자기 좀 만 달러 돌파해서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또 주춤하고 있는 이제 장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이제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 제가 뭐 늘 이야기 드리지만 별다른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늘 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파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일회일비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환율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리플사의 머니그램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XRP다 보니까 리플 관련된 질문 주시는데, 웨스턴 유니언 이제 관련돼서 리플사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회사를 인수 딜을 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보도를 했는데, 뭐 보통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아예 뜬소문인 경우는 보통 없고 한 80% 이상 대부분 맞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봤을 때 좀 찾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저도 IT 업계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인수 딜이라든지, 그리고 저도 회사를 하면서 투자를 또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투자가 뭐 어떤 식으로 투자 계약서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측면인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실무 관점에서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미중 관련된 그 몇 가지 정보들 한번 이야기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업비트 시황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률이 꽤 많이 났었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한 거의 60% 이상 수익률이 났었는데, 제 포트폴리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스윙 매매,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매매를 하는 것들, 이제 포지션 매매라고 하죠. 많이 먼저 올라온 것들을 정리해서 아직 안 올라온 걸 사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이런 알트 불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죠. 이게 이번에 만약 꼬꾸라지면 알트 불장이 아예 안 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면 진짜 알트 불장이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단기 알트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먼저 이만큼 올라온 거, 지금 거의 에이다는 작년 6월, 거의 작년 이제 최고점 알트 단기 불장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원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덜 오른 뭐 이오스 같은 경우도 엄청 아직 덜 올랐죠. 거의 이 6월달 기준이라고 하면 거의 아직 이만큼의 볼륨이 남아 있는 상태고, 아직 한참 덜 올랐죠. 그리고 중국 코인이라 제가 메인 포트폴리오는 담지 않는데, 트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6월에서 아직 반 정도 내려와 있고, 이오스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오스는 당시 또 6월에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뭐 큰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오른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단기 스윙을 하는 매매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제가 메인 거래는 아니고, 제 포트폴리오에 거의 5%도 안 되는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물량들은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드리고요.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걸 팔아서 어떻게 옮긴다 이런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제 작은 포트폴리오 중에 이런 식으로 좀 수익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이나, 그리고 감이 없다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소한 작은 수익 얼마 더 이익을 내려고 하다가 큰 물기를 다 놓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난 정말 매매하는 거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돈 10만 원 정도로 신규로 뭐 이런 데 분할로 사신 것들을 해서 수익 매매를 해보세요. 뭐 신규로 한 돈 5만 원, 10만 원 사시는 거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매매 스킬을 올리는, 공부하는 용도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접근 자체가 나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하고 접근하시면 대부분 큰 물결을 놓치시니까 그 부분은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보면 이렇게 많이 만 달러 돌파해서, 달러로 한번 볼까요? 달러로, 만 달러가 좀 상징적이니까 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바로 이제 아래로 다시 빠졌어요. 그게 뭐 비트맥스나 뭐 이런 이제 슌롱 이제 선물해서 한 거려 1,500억 정도 이렇게 롱 했던 뚝배기가 깨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게 뭐 만달러가 또 저항선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여기 걸려 있는 선이잖아요. 여러 개 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큰 장기 추세의 흐름도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이 하락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거에 뚫고 올라오는 게 또 거의 만 지점이고요. 만 달러. 그죠? 여기죠. 여기 지점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안착을 해서 가면 이번 채널을 넘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시황을 보냐. 근데 사실 시황은 이 차트를 보는 것은 차트는 대략 어느 정도의 미래를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10%도 예측이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차트를 뭐 그만큼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차트를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50% 그러니까 반반이죠. 거의 반반 맞추고 반반 맞추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동전 앞뒷면이니까 그거 말고 정말 차트를 잘 봐서 단기적으로 정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정말 차트 이제 읽으시면서 거의 뭐 분봉을 보면서 그다음 거래량 보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의 그 분봉의 그 감, 그걸 통해서 매매하시니까 스캘퍼들이라고 보고, 차트는 정말 되게 좀 후행성 지표처럼 그냥 경기 지표들 중에 후행성 지표, 선행성 지표들 있잖아요. 뭐 고용률이라든지 뭐 여러 개 이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차트는 좀 후행성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0달러 돌파 못하면 뭐 400만 원 가냐, 뭐 200만 원 가냐, 이런 거를 자꾸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내 전체 자산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현 그 삶을 유지해서 이제 생활비도 벌고 월급도 받고 하는 것들에서 쓰시고, 거기서 만약에 일정 부분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냥 여유가 있고 이제 현금도 어느 정도 두셔야죠. 당연히 생활도 하시고 뭐 만에 하나 정말 비트코인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현금이 아예 없어서 이거를 눈물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현금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나는 한 1, 2년 정도에 대해 그 스케줄을 봐요. 근데 스케줄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령 1, 2년 안에 정말 힘든 시기가 와서 여러분들 직장을 잃으시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뭔가 투자하는 그 타임라인 스케줄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셨을 때도 나는 한 달에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사는 거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살한 이유를, 5만 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5만 원이 한 달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5만 원을 한 달에 물 탄다, 5만 원을 추가로 더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뭐 20만 원 이렇게. 뭐 20만 원은 이제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5만 원을 잡는다고 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5만 원씩이라 꾸준히 사보면 그 경험이 내가 이때도 5만 원 샀었고, 만약에 이때 폭락했을 때 5만 원을 샀었어요. 그러면 대략 이때 5만 원 샀기 때문에 평단이 또 얼마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새로운 계좌에다 사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평단이 점점 5만 원씩 사기 시작한 때부터 평단이 더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더니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 암호자산 시장이 크게 태동을 하고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 내가 꾸준히 샀던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투자 방법이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 투자 잘 모르고 차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에 얼마라도, 아니면 뭐 일주일, 2주에 나눠서 얼마라도 조금씩 사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그 감을 익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비트코인이 뭐 많이 넘고 아니면 뭐 8천이 붕괴돼서 얼마 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궁금해 하시고,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이 뭐 한 저기 4K 가면 그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4K. 그리고 만약에 안 갔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다 몰빵했는데 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포지션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 생활이 2년 동안 보수적으로
보셨을 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꾸준히 그냥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 시장 자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아. 이게 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3, 4년 걸릴 것 같아. 여기가 아직은 한참 더 빠져야 될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하면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도 원망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면, 그러다가 만약 올라가서 놓쳤다 그러면 그건 그냥 본인 팔짱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세상은 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게 있듯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4K 갔어요. 그러면 비관적으로 하셔서 현금 갖고 있는 분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가 뭐 쫓아다니면서 보고 뭐 어떤 분석을 봐서 그게 어떤 의미 있냐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아예 그냥 분할로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난 이미 투자 다 해놨다, 포트폴리오 이미 다 넣어놨다 하시면 그냥 시장 지켜보세요. 뭐 더 무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보시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달에 뭐 3만원 5만원이라도 꾸준히 한 일주일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사는 거를 습관을 해서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분할로 대응을 하는 매매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승리하는 투자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느껴보시면, 다음번에 하락장이 오고 다음번에 또 뭔가 한번 엑싯을 하고 나서 다음번 투자할 때는 그 감 때문에, 목돈이 있을 때 목돈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그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구장창 지금 이럴 때 분할로 그냥 꾸준히 사보시라고 드리는 이유 말씀이 그거예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좀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10,000 지금 뭐 왔다 갔다 지금 뭐 9,500에 와 있는데, 저는 제 관점으로는 아직은 지금 해서 여기서 잠깐 지금 볼게요. 원화로 한번 다시 보면 여기서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비비다가 이평선들이 뭐 지금 여기 크게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좀 비비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7대3 정도로 올라가는 비율 쪽으로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마음 졸이고 계시다고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XR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당연히 덜 올랐죠. 지금 작년 6월 기준이면은 여기까지,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여기까지 간 건데, 거의 뭐 반 또 마이너스 50%도 안 되는 정도 지점 내려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건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당연히 뭐 이 지점, 어느 정도 이 지점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니까. 근데 늘 XRP는 제일 애먹이고 안 올라간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웨스턴 유니언 리플 출자 기업, 이제 머니그램 인수 기업, 이거는 이제 제가 IT 쪽에 저도 있으면서 저도 뭐 회사를 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아보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회사를 그런 경험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첫 번째로는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시장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주자들을 싹을 잘라버리려고 인수를 해서 죽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경쟁자를 상대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그 돈을 날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굳이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날린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러니까 미래 핀테크 쪽이 기술이 어차피 나아져서 혁신이 일어나면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날리더라도 또 다른 XRP 기술을 쓰는 회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사서 또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기술의 퇴보가 일어나야 되고, 웨스턴 유니언 사용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XRP 그런 이제 빠른 송금의 이 혜택을, 싼 혜택을 못 누려야 되는 거를 계속해서 막는다는 건데, 그거는 조선시대 뭐 흥선대원군이 계속 서양 문물 들어오는 걸 끝까지 막는 이제 쇄국 정책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돈방으로 해서 막냐 이거죠. 결국에는 뚫릴 수밖에 없는 걸 웨스턴 유니언이 너무나 잘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머니그램을 가져다가 자기네들도 XRP랑 지금 파트너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XRP를 써가지고 머니그램까지 인수해서 우리도 요번 기회에 머니그램의 노하우도 빨아들여서 그 완벽히 이제 더 새로운 송금 업체로, 지금 이제 굉장히 신문물을 받아들인 송금 업체로 탈바꿈을 하는데 머니그램을 사용하는 게 낫지, 그거를
죽인다? 2위 사업자를 죽인다? 그러면 기술이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가령 스마트폰 회사가 계속 나오는데 스마트폰 뭐 애플이 나오는데 가령 LG전자가 기존의 피처폰 때문에 계속 스마트폰 회사 나오는 걸 인수해서 스마트폰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전. 왜냐면 세상엔 유저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죽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사서 그냥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좀 극단적인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머니그램을 만약 인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리플스한테는 나쁘지 않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에 머니그램이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 역시도 시장의 몇 번째 사업자가 이만큼 잘 되니 우리가 XRP를 우리가 받아서 쓰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줄여서 그냥 머니그램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시장 지배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신기술로 한 번에 넘어가자 라는 쪽의 판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 생각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리플사한테 나쁜 이게 악재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좀 주식 관련 이야기 드리면 아마 15% 정도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주식을 갖고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뭐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단기 끊어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이 15% 계약이 투자 계약이라는 게 그 완벽하게 파이낸셜, 그러니까 그 돈만 주는 사실 투자 계약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FI 투자라고 하고, 이런 기업 간 서로 같은 어떻게 보면 업종에 있는 송금 업종에 있는 쪽끼리의 투자는 SI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기업 간 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계약서 조건 안에 그냥 돈만 주고 땡이 아니라 FI 투자에서도 돈만 주고 땡인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뭐 어디에다가 매각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SI 투자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가령 어디랑 파트너십을 하거나 어디 경쟁사한테 뭐 할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돈을 주진 않잖아요, 보통. 당연하겠죠. 리플사 입장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투자를 할 테니까. 뭐 아닌 경우도 정말 드물게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정말 한 회사가 너무나 잘 나가서 수많은 회사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냥 백지 투자 계약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투자만 받아줘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주가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리플사하고 손을 잡은 그런 이제 뒷단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 안에 상당 부분 내용 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리플사가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이나 뭐 됐을 때 나쁘지 않은 뭔가의 딜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오라 반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생체 칩이나 베리칩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버전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이제 기사가 또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열이라든지 뭐 수면 패턴이라든지 여러 개를 종합 분석해서 거의 정확도 90%의 코로나 감염 환자를 이제 먼저 찾아내는 걸로 이제 되었다.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내고 이걸 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제로 처음에는 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강제로 뭐 해라. 근데 결국엔 이게 단가도 더 싸지고 뭐 되면서 이거를 한 사람들은 어디 입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런 것들 한 사람은 뭔가의 의료 혜택 같은 경우가 더 좋아요. 더 싸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실비 보험을 받을 때 더 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점차 주면서 대중들을 이거와 친숙하고 이거를 받아야 내가 편리하고 혜택이 늘어나는 형태로 몰아가겠죠. 양머리를 하듯이. 근데 이게 저는 기술이 발달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듯이 편의성을 얻으면 또 통제에 뭔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 건강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통제잖아요. 모든 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너무 막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걸로 가면 통제되고 그냥 지옥이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도 이미 지옥이에요. 우리 손안의 지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일루미나티다, 뭐 저한테 일루미나티다, 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는 IT 쪽에 이제 종사하는 그냥 일반 이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투자 마인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코인이라고 그 중국 부호가 발행하는 코인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대략 60조 정도 이제 발행이 됐대요. 코인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어제 그제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의 압박에 의해서 그 결제가 60조 정도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40조 정도를 취소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취소를, 그 프로젝트 결제 같은 경우가 이 코인 자체가 스캠이기 때문에 그 결제를 받은 은행들, 신용카드들 회사들한테 중국 그 정부에서 이게 스캠이기 때문에 당장 취소해라라고 해서 다 환불 조치가 40조 정도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그 권고위가 발행한 신중국 연방 히말라야 공화국이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6월 4일이니까 내일 그 건국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내일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왜냐하면 그거 발표를 하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대만하고 수교 발표를 뭐 한 7월쯤에는 할 것 같은데, 그거 전에 만약에 이 신연방 차이나 이제 연방제에 대한 이제 새로운 중국에 대한 정부를 미국이 만약에 먼저 인정을 한다라는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결제를 취소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났고, 이거는 지금 발표가 슬슬 나고 있더라고요. 공산당 고위층 이제 해외 자산 동결하고, 홍콩의 그 자유무역 이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홍콩 시민들한테 타격을 준 여러 가지 뭐 이제 캐리남 행정장관이라든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중국 정부 해외 자산 동결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미국 내 중국 상장 기업들은 이미 뭐 중국계 게임 회사 네디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이런 데들 다 홍콩 증시에 지금 먼저 상장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옮기려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동시 상장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제 홍콩하고 나스닥하고. 그래서 나스닥을 언제든지 미국의 칼날이 지금 이미 들어갔고, 그게 칼날이 정조준이 끝나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내려갔고 그냥 홍콩 증시로 가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다 되고 있어서 5번은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6번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 그 유인 그 로켓체 발사한 성공에 이례적으로 트럼프하고 부통령하고 다 갔더라고. 가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왜 여기 갔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스페이스X가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선 나가 있는 핵심 기술들이 많잖아요. 뭐 자율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 관련된 거, 미국도 우주방위군 창설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위성으로 다 덮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인터넷을 하겠다. 근데 이게 중국의 인터넷 그 방어벽을 해체하는 데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더 폐쇄적으로 가고 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을 무력화해가지고 중국 인민들한테 실제 민주주의들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를 다 공개해버리는 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굉장히 주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앨런 머스크한테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미리 점 찍어 두는 거죠. 너는 우리 쪽하고 정부와 같이 가고 반중으로 가는 거야. 너는 이제 그런 쪽 이제 접근하지 말고 이제 간다. 우리가 앞으로 든든한 뒷배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한테 테슬라 이제 공매도 엄청 당할 때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금융 세력에 길들이기 하기 위함이란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뭐 저도 자세히 공부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정부 행정부가 가서 연설까지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일론 머스크와 동의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죠. 지금 그냥 가가지고 연설해버리고 너 이제 내 편이야 해버렸을 수도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워낙 막 나가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정치적
우회적인 미리 포지셔닝을 해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제 단교하고 대만과 미국 수교, 이게 이제 한 7월 뭐 8월쯤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 불법 점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공 바이러스 은폐 증거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공산당 붕괴하는 전쯤에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공 공산당을 굉장히 뭐 홍콩이나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힘을 빼놓고 나서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환율도 뭐 위안화도 폭락을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진 상황까지 가면 와해 붕괴를 시키던, 아니면 북한처럼 폐쇄적으로 다 제재를 받아서 완전히 골방에 갇힌 형태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공산당이 그냥 폐쇄적으로 아예 그냥 갇힌 형태가 돼서 그냥 북한처럼 끌고 가는 되던지, 그러면 사실 미국도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핵무기로 관련해서 중국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까지 나온다고 하면 미국도 이제 마지막 리스크잖아요. 어차피 다 죽어가는데 그걸 또 끝까지 공격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예 붕괴 아니면 북한처럼 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뭐 오바마 행정부, 그 다음에 뭐 조 바이든 이런 것들, 피자게이트 사건도 사실 트럼프 대선 일주일인가 한 달 전에 터졌을 거예요, 피자게이트가.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작용했던 사건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큰 영향이었어요. 한국은 사실 이게 언론에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랬는데, 이것들이 보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오바마 게이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뇌피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1월 이제 대선이죠. 이제 대선인데 미국 대선 아마 2주 전 이럴 때쯤에 오바마 게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확실한 물증을 폭로를 해서 터트리는, 피자 게이트급의 그런 터트리는 것을 터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터트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싸우는 여러 가지 언론의 대중의 시선이 분산되는 와중에 지금 터트리면 사실 유야무야 그 민주당한테 그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 어떤 또 핑계도 만들고 반대 공격도 하고 이건 아니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논점 흐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유권자가 투표하기 뭐 한 1, 2주 전쯤에 딱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피자게이트처럼 이번 재선에도 뭔가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때쯤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 완벽한 이제 뇌피셜이니까 그 정도 그냥 흘려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 뭐 원달러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아까 봤으니까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죠. 한국이 힘들어지고, 근데 뭐 여러 금융 세력들이나 한국을 저는 계속해서 낙점한 이제 금융 세력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로 바꿔 나가기에 굉장히 한국을 테스트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낙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 뭐 망하게 하거나 금융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한국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채널을 점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당연히 보장은 없어요. 다시 이렇게 아래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게 홍콩, 중국이 한국의 위안화의 원달러의 이제 원화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위안화인데, 홍콩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시아 시장의 금융 시장이 데미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의 ETF 이제 항생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편입해 있는 한국의 펀드 판매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이게 홍콩 증시가 붕괴되면 그 데미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원달러가 요번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전 또 높다라고 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에 중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슈팅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XRP나 수많은 뭐 암호 자산들은 이게 원화와 연동돼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달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슈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령 지금 여기 1200원에서 2400원 간다 그럼 2배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 240원짜리가 480원으로 그냥 2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리플이 달러 기준으로 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달러 환율에 따라 이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호자산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원달러 이런 슈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다. 근데 이제 국가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지고 수많은 대중이 뭐 99%가 암호자산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마냥 내 투자한 게 2배 올랐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주변이 다 힘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를 포용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크립토 공포지수가 지금 48 중립인데 저는 이 크립토 공포지수로 봐도 한동안 지금 뭐 5월 초 이때부터 중립에서 많이 떨어져 거의 극단적 공포로 가서 한동안 있었죠. 거의 뭐 5월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5월 달까지니까 거의 한 3, 4, 한 2달 정도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극단적 공포에 있었고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 올라올만 하다가 또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들이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립보다는 한 뭐 탐욕 단계 어느 정도 한 이 정도까지 가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는, 그래서 비트코인 지수도 10,000달러에서 무너져서 여기서 아예 꼬꾸라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번에 알트코인 장들이 대략 뭐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또 단기 알트장으로 지난 작년 6월처럼, 그죠? 작년 6월 XRP 기준으로 보면 작년 6월 이때처럼 단기 이때처럼 하고 끝날지, 아니면 진짜 요번에 큰 상승이 올지, 또 뭐 이때처럼 또 하고 끝날지, 뭐 리플로 치면 리또석이죠. 이게 이렇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리플이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 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 제가 알면은 뭐 그걸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리플이 뭐 몇 원이 간다, 아니면 뭐 몇십 원이 간다, 뭐 100원이 간다, 이런 예측은 다 의미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미 만약에 XRP를 뭐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냥 현금 좀 들고 계시면서 상황 그냥 지켜보셔서, 그냥 많이 올라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들고 있는 걸로 부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평단이 정말 높아요. 평단이 뭐 한 1,000원, 그리고 뭐 한 2,000원이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타셔야죠. 그런 분들은 안 사시는 거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싼 구간이고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분할로 200원에도 좀 사고, 그다음 200원에도 뭐 한 내가 여기서 한 1,000만 원 사놨다 물려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200원에도 한 100만 원 사고, 또 나중에 뭐 한 150원 그때 갔을 때도 또 한 100만 원 사고, 그다음 300원 갔을 때도 또 100만 원 사고, 이래서 평단을 대략 뭐 한 500원 뭐 한 400원 이렇게까지는 떨고 놓는 게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그 원금이 빨리 오는데도 좋고 수익으로도 좋고. 근데 이게 자기의 포지션 가격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물을 탈지 말지도 결정을 좀 하시고, 이미 나는 바닥권 뭐 200원에서 300원에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웬만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나는 한 내 자산이 한 1억인데 나는 암호화폐 한 5천만 원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더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자산이 나 한 1억인데 암호화폐 한 100만 원 투자해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1,0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게 마냥 빠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냥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 타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본인이 평단이 높다고 하시면 좀 물을 타서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이미 나는 내 전체 자산 중에 상당 부분 한 30-40%는 이미 난 투자 다 해놨다고 하면 굳이 뭐하러 더 사세요. 그냥 현금 들고 있고 더 빠질 수 있으면 그때 사실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욕심 안 부리시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알트 지금 좀 단기간 빠졌는데 알트장이 또 다시 꿈틀꿈틀 하는 거 보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도 마시고 또 너무 실망도 마시고 그냥 초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10,000달러 넘어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또 막 올라간다고 와 내가 올라가는 거 맞췄다 뭐 이러고 막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거 맞췄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하게 늘 하시던 대로 그냥 천천히 하시면 언젠가는, 저는 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미중 전쟁, 결국에는 화폐 전쟁이거든요. 기축을 누가 잡느냐의 전쟁인데 이미 전 중국이 상당 부분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시대는 사실상 쉽지 않다. 왜냐하면 1대1로를 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뭐 모리토리엄 선언한 나라도 있고, 중국한테 나 대출 못 갚아 들어놓은 나라도 있고, 이미 그래서 중국이 그런 고리대금업 1대1로는 상당 부분 많이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패권은, 이번 패권의 또 한세기도 디지털 달러 미국의 주도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디지털 달러 그 링크도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원문 다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뉘앙스가 암호화폐나 XRP나 뭐 스텔라 루멘이나 이런 냄새가 좀 난다고 하면 제가 또 이제 사냥개처럼 잘 냄새를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미국도 그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시작하는 거를 대중한테 공개하는 걸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XRP가 지금 이 가격에 갑자기 미국 달러를 XRP 연동하겠다, 뭐 스텔라룸에 연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발표하면 너도 나도 지금 다 살 텐데 뭐 가격은 수직 상승하겠죠. 물론 그래서 수익 상승해서 물량 없이 막 대중들이 다 뛰어드는, 그러면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혼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발표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이니까 갑자기 발표해서 막 너도 나도 거래소 가입하고 막 다 사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수도 있죠. 그건 뭐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말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뵙겠습니다.